스피치 룰루랄라 TV. 안녕하세요. 저는 룰루랄라 TV의 룰루쌤. 저는 랄라쌤이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죠? 아주 쉬운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빠르게 전달한다. 빨리.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고 그 단어에 강조법을 더해서 전달한다. 몇 번일까요? 정말 대놓고 쉬운 질문을 주셨네요.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맞아요. 내 말을 강조하지 않고 후루룩 빨리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중요한 내용이 귀에 박히지 않아서 무슨 말이지? 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편에 배웠듯이 엘리베이터 강조법을 이용해서 중요한 단어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서 강조해서 전달하면 전달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강조법만으로도 전달력이 물론 높아지지만 오늘 배울 이것까지 더한다면 전달력이 2배 더 높아진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몸짓 언어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말로, 입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눈빛, 표정, 손짓, 발짓, 움직임 등을 더해서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재미있고 또 이해도 쉽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했을 때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요 재미있는 동화를 읽을 텐데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읽는 이름하여 몸짓으로 읽는 동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고고고! 네, 이번 시간에는요, 룰루랄라쌤과 함께 동화책을 재밌게 읽어볼 텐데요. 자, 이 동화를 읽을 때도요, 말로만 하는 동화가 아니라 온몸을 활용해서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재밌게 전달된답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갑니다라는 문장을 입으로만 표현하면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이것을 깡충깡충이라는 어떤 흉내내는 말에 몸짓 언어를 넣어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훨씬 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훨씬 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그럼요. 이야기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것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라는 어떤 간단한 이런 몸짓 언어만 활용해도 뭔가 꽃이 정말 활짝 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강조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달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몸짓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랍니다. 네, 처음부터 몸짓으로 읽는 동화 게임을 하면 조금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우리 룰루랄라 스피치 책에 있는 흉내내는 말들을 좀 몸으로 표현해보는 연습 게임을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흉내내는 말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나 모습을 흉내내는 말도 있고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몸짓 언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의성어, 의태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는 거죠. 자, 책의 167페이지를 여러분 함께 펴볼까요? 그것에 보면 룰루랄라 쌤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흉내내는 말을 모아봤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룰루랄라 쌤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걸음걸이, 모양새로 표현할 수 있는 흉내내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느림보 우리 거북이가 걷는 형태인 엉금엉금. 네, 이렇게 걷는 모습. 엉금. 자, 엉금, 이것을 엉금. 걸음걸이로 함께 표현하면 뭔가 엉금, 엉금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저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도 네. 그냥 아장아장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혹은 우리가 뒤뚱뒤뚱 걷습니다라고 온몸으로 함께 표현해준다면 훨씬 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고 훨씬 더 이야기가 눈에 보인 듯한 실감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힘없이 걷는 형태인 터벅터벅 터벅. 같은 경우에도 터벅. 흉내내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흉내내는 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열매가 마당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네. 저는 아주 아기자기하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선생님 아주 큰 열매가 열렸나 봐요. 배, 이만한 배. 저는 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흉내내는 말을 몸짓으로 표현하더라도 여러분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몸짓 언어로 나만의 어떤 개성 있는 몸짓 언어를 만들어서 표현해 준다면 훨씬 이야기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손으로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죠. 뭐 반짝반짝 아니면 반짝반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만가만 뭐 아니면 뭐 쪼물딱쪼물딱 밀가루 반죽. 네, 뭐 여러 가지 손으로 흉내내는 말도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손짓 언어, 몸짓 언어와 함께 표현해서 이야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눈으로 표현할 수 흉내내는 말,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뭐 멀뚱멀뚱, 힐끗, 부럽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흉내내는 말에는 오물오물 씹는 모습. 아니면 심으로 그리고 어떤 거 있죠? 어머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살짝 싱글벙글. 살짝 싱글벙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다양한 흉내내는 말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면서 동화를 함께 읽는다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재밌어지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화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요. 168페이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소중한 소중이라는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동화를 여러분과 이 시간에 다 읽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개의 문장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몸짓으로 함께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몸짓 언어를 넣지 않았을 때는 얼만큼 동화 내용이 조금 밋밋하게 들리는지 먼저 보여줄까요? 네, 좋아요. 자, 랄라쌤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네, 첫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네.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중이는 터벅터벅 힘없이 걸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그 소리를 가만가만 듣고 있던 귀도 쫑긋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손도 짝짝짝 박수치며 말했어요. 소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네.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달은 되긴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눈에 이야기가 와닿는다거나 뭐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은 크게 들지 않죠. 이제 다양한 몸짓 언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는 동화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학교에서 돌아온 소중이는 터벅터벅 힘없이 걸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라는 문장에서 터벅터벅 시무룩이라는 부분을 몸짓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터벅터벅은 아까 전에 걸음걸이를 흉내낼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힘없이, 힘없이 터벅, 터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무룩은 얼굴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무룩한 표정을 함께 지어주는 거죠.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소리를 가만가만 듣고 있던 귀도 쫑긋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만가만 집중해서 듣는 모습 그리고 쫑긋이라는 부분을 몸짓 언어로 함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의 집중해서 가만가만 듣는 부분을 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가만 한 단어가 연속돼서 들리기 때문에 네. 두 개인 귀 모양을 본따서 가만 오, 이렇게 해볼 수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쫑긋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만 쫑긋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은요? 저는 가만 쫑긋 오, 활용을 정말 하는 거죠. 재밌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쫑긋. 손을 펴주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가만 쫑긋의 몸짓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손도 짝짝짝 박수치며 말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짝짝짝이라는 부분을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손도 이거 쉬운데요? 짝짝짝짝. 선생님은 이렇게 물개 치시나 봐요. 박수처럼. 물개 박수. 뭐 어떤 박수든 좋습니다, 여러분. 몸짓 언어를 함께 활용해서 표현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소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저는
곰곰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있을 때마다 이렇게 턱을 베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데요. 뭔가 지적이어 보이고. 이거 외에 뭐 여러분 뭐 곰곰이, 뭐 어떤 몸짓 언어든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만의 몸짓 언어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아까 입으로만 읽었던 이 동화를 지금 표현했던 다양한 몸짓 언어, 표정 등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동화가 더 훨씬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선택해 한번 주세요. 느껴보세요.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중이는 터벅터벅 힘없이 걸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소리를 가만 듣고 있던 귀도 쫑긋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게다가 손도 짝짝짝짝 박수치며 말했어요. 소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전에 입으로만 읽었을 때와 이렇게 몸짓 언어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활용해서 읽었을 때 어떤 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나요? 당연히 2번이겠죠. 몸짓 언어를 활용했을 때 우리도 표현하는 우리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네.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서서 무뚝뚝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몸짓 언어를 활용하면 이야기를 훨씬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니까 말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또 듣는 사람에게 전달력이 훨씬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 느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친구나 가족에게 동화책을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면서 표현하고 싶다면 네. 이렇게 다양한 몸짓 언어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재미있고 즐거운 스피치 놀이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